안녕하세요. 현주중고차TV 현주아입니다. 유도훈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색다른 그렇죠.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 항상 매물 영상들은 많이 해봤는데 오늘 영상은 딜러가 타는 차, 첫 번째 시간으로다가 제가 타는 세컨드 차일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을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우선 실장님 타는 차 어떤 거죠? 저는 BMW 3GT를 타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여러 대를 타고 있지만 지금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최근에 제가 구입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구입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고 계속 이제 리스토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량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뭐 제가 타는 차들이 대부분 다 10년 이상 된 되게 오래된 수입 썩차예요. 흔히들 말하는 그냥 썩차. 근데 얘는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은 차량이고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제가 왜 이 차를 구입하게 됐는지부터 해갖고 관리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차량 스펙이 어떻게 되죠? 이 차량은 BMW 239 모델이라고 하면 되고요. 239는 코드네임이고 525i입니다. 5시리즈 바디에 2500cc 가솔린 차량이며 뭐엔진은 2500cc 뭐 DOHC 방식이에요. 네. 자연흡기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터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메인터스 같은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고 차량 출력은 뭐 한 192마력 정도 돼요. 한 200마력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뭐 떨어지지도 않고 차도 되게 편하고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부담 없는 가격에 사서 뭐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돼서 탈 때마다 이거 시동 걸리면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그쵸. 초조하고 이러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타기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이 차량을 우연하게 이제 사게 됐어요. 그럼 우리 실내 들어가서 한번 옵션들 설명하고. 너무 덥지? 외관 한번 영상 보여드리고서 이 차량을 한번 안에까지 그리고 시승까지 어차피 내 차니까 시승하는 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일 많이들 보는 이제 기본 매물 사진에서 보면은 딱 요 사진을 요 앵글을 보잖아요. 첫 번째. 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나 이런 부분은 좀 어둡게 되어 있어요. 몰딩 처리나 이런 것들도 돼 있고 이 몰딩 부분은 제가 검은색으로다가 도색을 한 부분이고요. 헤드라이트, 이 헤드라이트가 이제 밤에 보면은 뭐 엔젤링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뭐 코로나 링이라고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링이 처음 도입됐던 요 당시에 BMW가 우리나라에 IMF가 막 끝나갈 때쯤에 BMW가 한국에 이제 막 풀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BMW라는 거를 알게 됐던 시점이에요. 그때 막 인기가 있었던 가장 핫하던 5시리즈 차량 중 하나죠. 지금 보시면은 휠은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평편비 옆에 이 두께를 평편비라고 하죠. 이 평편비가 상당히 넓어. 다른 차들에 비하면 요즘 차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넓은데 이게 넓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승차감이 좋아요. 이 차량의 정말 큰 장점은 승차감이에요. 제가 이 차를 골랐던 99%도 승차감 때문이에요. 자, 측면을 한번 보시면은 직선의 미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몰딩 덕분에 더 또렷해진 느낌이에요. 그쵸? 그 보면은 도어 캐치 라인 쪽에 보면은 이렇게 요 라인이 나도 또 마음에 드는데 요 라인이 음영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자체가 요즘에 느낄 수 없는 올드한 느낌이라서 지금 BMW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5시리즈라서 뒷자리도 꽤 넓을 것 같은데 사실은 뒷자리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레그룸 쪽 자리가 넓진 않네요. 요 당시 5시리즈가 실제 지금으로 말하면 3시리즈급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3시리즈보다는 조금 넓고 네. 5시리즈라고 하기는 좀 좁아 보이는 지금 차들에 비해서 뭐 커튼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커튼도 있고 그리고
재떨이도 있습니다. 요 당시 차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암레스트하고 스키스루도 가능해요. 네, 또 안 되는 거는 요즘 그 아이픽스라고 하나요? 네. 예, 애기들 카시트 하는 그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EOI이기 때문에 뭐 뒷자리 열선이나 이거까지는 없고 요 정도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이 문이, 요 당시 차들은 문이 좀 무거워요. 이렇게 아, 맞아요. 여기가 이제 무겁더라고요. 좀 무거워요. 한번 운전석 안에 실내로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이 너무 더워갖고 힘들어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내 보시면은 요 차량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 요즘 말하는 인포테인먼트 같은 거는 없어요. 뭐 공조기 시스템하고 뭐 락, 비상등, 뭐 핸들 이렇게. 그래도 여기 그 2000년 당시 차량이지만서도 네.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핸들에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차는 2호라서 그게 없는데, 마사지 시트는 없는데 열선 시트, 네. 이제 주차 보조, 그리고 DSC라고 해서 이거 슬라이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뒷자리 커튼이 있어요. 아, 후석? 뒷열에 뒷유리에 커튼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나라는 틴팅이 가능하잖아요. 틴팅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세계 옅은 거에 한해서, 기준에 한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틴팅 자체가 아예 불법이에요. 글래스가 다 보여야 돼. 밖에서 다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커튼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제 커튼이 들어간 차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2000년 당시에도 커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다 있었고, 이쪽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편해요. 물론 버튼 시동은 아니에요. 여기 안개등이 기본으로다가 있습니다. 리어 안개등, 뒤 안개등이 있고, 보시면은 이 차도 틴팅이 돼 있는데 되게 옅어졌어요. 그러네요. 안 돼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앞유리는 틴팅 안 해왔어요. 저는 틴팅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건 호불호에 따라서 다른데, 뭐 햇빛 때문에 타일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럼 선글라스 끼면 되고, 그냥 저는 틴팅 안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 딱 마음에 들고, 썬루프도 있어요. 20년 된 썩차인데 썬루프도 다 작동 잘해요. 거의 사실 쓸 일은 없는데, 저도 뭐 썬루프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위에 무게만 더 늘어나고 별로 썩 좋아하진 않는데, 썬루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와서 제가 한 거는 케미컬류, 이제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냉각수, 뭐 브레이크, 뭐 스티어링 오일, 뭐 이런 것들은 싹 다 교환하고, 페인터류 다 교환했어요. 모든 차를, 중고차를 갖고 오고 나면은 앞에 전주인이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케미컬류를 다 교환하고,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이거를 다 교환하고 나서, 그게 첫 번째 세팅. 네. 들어와서 이제 뭐 엔진 경고등이 뜬다든지 뭐 센서 같은 거 문제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제가 하나 더 타고 있는, 메인 차로다가 타고 있는 거는 포르쉐 까이맨 차량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차량은 쿠페고, 네. 워낙 로드스터 낮잖아요. 타고 내리기도 불편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냥 그거는 원래 태생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타면 돼요. 네. 근데 얘 또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많이 됐어요. 시트도 정말 편해요. 직렬 6기통이라서 엔진 필링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후방 카메라가 없어. 첫 번째,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뭐 모니터, 인포테인먼트 여기 2003년식은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한 그 인포테인먼트를 설치가 가능해요. 한 40~50만원, 뭐 싸게는, 비싸게는 뭐 한 80만원 정도면은 알리에서 구해갖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을 구입해다가 쓸 수도 있고, 뭐 중고로다가 인포테인먼트를 설치도 가능한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해야 될까 생각을 해요. 얘는 만들 때 그냥 원래 그 당시에는 하나의 옵션이었잖아요. 제가 그거 없다고 해서 후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차는 전방 후방 PDC 센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차 센터가 다 보조가 돼 있는데 굳이 있어야 될까? 원래 순정 그 느낌 본연의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저는 블랙박스도 안 달고 싶었고, 하다못해 얘도 안 달고 싶었어요. 한동안 나 이것도 안 달았어. 최근에 달았어. 최근에. 네. 다른 게 아니고
솔직히 저는 내비게이션도 안 달고 다니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이 T맵도 안 쓰고 그냥 아는 길 대부분 그냥 도로에 그 도로 표지판만 갖고서 그 동네까지 거의 90% 가요. 대부분 그렇죠. 옛날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제 꼭 그 동네 가서 번지수를 찍어야 될 때는 그건 모르잖아 내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요 정도만 해놓은 건데, 그리고 뭐 인포테인먼트 쪽은 그냥 그런 대로 익숙하게 타요. 근데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어떤 거요? 컵홀더. 아, 제가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마시는 걸 좋아해. 드링크 뭐 물이든 음료도 정말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요 당시 차들 컵홀더가 정말 부실한 차들이 많아요. 90년대 후반 들어서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넣어주긴 했는데 자리가 없는 거야. 애초에 설계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협소하거나 애매한 그 BMW 290이라든지 아니면 포르쉐 까이맨이나 이런 네. 거에 제 거에 들어가는 그 컵홀더 여기에 눌러서 그쵸. 열면은 뭐 조그마한 거 뭐 그것도 진짜 약하잖아요. 톡하면 부러지는 거. 그렇죠. 심지어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여기 원래 날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있는 건데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렇게 되는 컵홀더인데 정말 잘 부러져요. 이거 얼마 안 하긴 하는데 저도 주문해놨어요. 얘 말고 요거에 더 달아놓고서 여기에 이렇게 트레이 마냥 이렇게 얹히는 애프터 파츠가 있어서 그거 네.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택배가 온 게 하나 있어갖고 요거를 오늘 막 오기 직전에 설치했어요. 여기는 원래도- 컵홀더가 하나 더 생겼네요. 네, 원래 이게 커튼식으로다가 막혔다 열렸다 해서 하는 그 무슨 조그마한 뭔가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컵홀더로다가 개조하는 키트가 있어서 요거 장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선은 요 차량을 타면서 불편한 점은 요 정도예요. 지금 제일 불편한 거는 그 컵홀더 빼고는 없다는 건데, 이 컵홀더 말고는 없어요. 이 차를 탔을 때 나는 이 차가 이래서 좋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고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거냐,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네. 이 차량의 특징은 직렬 6기통, 이제 그 당시 흔히 실키6라고 하는 네. 실크만큼 정말 부드러운 엔진질감을 갖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 에어컨 잠깐 끌게요. 자, 덥더라도 엔진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창문을 열어보시겠어요? 자, 매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네요. 엔진 떨리는 이게 차체가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미미하게. 정말 미묘하게 있을까 말까?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엔진 예전에 예전에 광고에 보면은 동전 1센트짜리를 세로로다가 세워놓고서 시동을 다 악셀 싹 스네칭을 하는데 엔진이 떨림이 없어. 이게 세워진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영상을 옛날에 이제 광고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다가 엔진 컨디션이 엔진 진동이나 이런 네. 게 없어요. 중형 세단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그런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 나한테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 저는 이제 제가 탈 때는 감수할 부분은 당연히 감수하고, 네. 구입할 때 뭐 망설이는 거나 그런 건 없어. 주저할 만한 그런 건 없었고, 뭐 지금도 후회 없이 그냥 만족하고 잘 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올드카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저렴한데 좀 괜찮은 차량을 수입차를 타고 싶다는 분들, 이런 차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이 시세 좀. 시세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239 후기형 전기형 다 포함해서 239 모델 5 시리즈는요 한 대략 한 4,500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0만원 미만이면은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은 뭘 하고 다 하고 뒤집어 써요. 구매하는 데까지는. 네. 500이면 살 수 있는 차예요. 맞아요. 물론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해도 1,000만원 안에서는 살 수 있어요.
보통은 뭐 저는 뭐 해외 사이트를 해외에서 통해서 이베이에서 직접 직구를 해요. 뭐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제 뭐 그냥 간단한 메인터넌스 하는 소모품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국내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많이 돌아요. 그리고 정말 구하기 힘들 거다. 네. 그런 거는 이제 해외 사이트를 구매를 해요. 왜? 시간을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니까 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 차이가 있으니까 국내 사이트랑 이베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알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이런 컵홀더 파츠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파츠 전혀 뭐 상관없으니까, 성능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알리에서 사는데, 나머지들은 웬만한 거는 국내에서 사거나, 국내에도 뭐 커뮤니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활용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베이를 많이 써요. 중고 부속이다라고 하면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그렇게 구입하는데, 대신 일반인들이 좀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정말 그게 취미가 돼야 되고 스트레스가 안 돼야 돼요. 차값이 1000만원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이 BMW 20년 된 썩차가 정말 내 수입차야 하고서 뭐 남들한테 과시를 할 만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다가 탄 차는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지인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 나가실 때 이 차를 타고 나가실 그때는 포르쉐 타고 가야지. 그때는 그래도 포르쉐 타고 가지.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런 거를 뭐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뭐 내가 이걸로다가 뭐 누구한테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때 나왔던 BMW의 이 차의 질감이 좋고 그게 좋아서 그런 것 뿐이지, 우선은 차의 특색에 맞게끔 저는 주행을 하고 그러려고 해요. 근데 뭐 로드스터를 타면은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브를 하고 이런 그냥 세단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고 좀 더 정속 주행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차량은 승차감이 상당히 편한데 그래요. 한번 타면서 주행을 하면서 영상을 같이 한번 좀 더 찍어 볼게요. 자,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띠띠띠띠 소리는 나요. PDC라고 하죠. 20년 정도 된, 20년이 더 됐나? 20년 됐네. 딱 만 20년 된. 근데 후방 카메라가 요즘에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해서 그렇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이렇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걸 몇 번 운행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뭐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내가 이 차를 사게 됐던 이유 그냥 딱 하나, 승차감. 바퀴가 16인치 휠이다 보니까 옆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편비가 높아요. 평편비가 높으면은 공기가 차는 양이 좀 더 많잖아요. 공기는 이제 압축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그것 때문이다라는 아니에요. 이 차량은 하체, 서스펜션이라든지 하체 부속들이 알루미늄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스틸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현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걔의 밑에 무게가 정말 가볍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주철로다가 뭐 철로다가 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좀 싼 값에 제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지금 뭐 사제 서스펜션 중에서 뭐 올리지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좋은 서스펜션들은 이제 알루미늄보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철로다가 되어 있어요. 요즘 뭐 차들은 그래도 뭐 알루미늄보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 알루미늄보다 서스를 하고 하체 부속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견고하다라는 거. 물론 내구성이 얼만큼 될 거라는 거를 제가 뭐 추측을 하고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우선은 타봤을 때 11년 되고 그대로 문제 없이 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관리 유지하기가 정말 좋아요. 방지턱 같은 거 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느낌이 뭐 둔탁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르쉐 까이맨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물론 약간 스포츠 주행을 하기 위해서 뭐 경기를 나가는 차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트랙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팅이 돼 있어도 걔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은데 맞아요. 걔는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을 주지는 못하죠. 그에 비해서 얘는 정말 장시간 타더라도 편한 차예요. 제가 고르는 차들은 대부분 그런 걸 위주로다가 봐요. 지금 시장에 타고 있는 3GT 같은 경우도 제가 골라줄 때도 그런 부분을 위주로 내가 이제 우선순위로다가 보고서 구입을 했죠. 3GT보다는 지금 이 5 시리즈가 훨씬 승차감은 좋아요. 얘는 그 직류유기통의 그 엔진 필링 자체가 CT6 그게 정말 부드럽잖아. 가속을 해도 방지턱을 넘어도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얘 지대한 그게 특징인데 큰 특징인데 또 단점이 되는 게 하나 있어. 뭐야? 서스펜션이 꿀렁꿀렁 하다 보니까 이 꿀렁거리는 그 양이 많아. 그 피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뒤뚱뒤뚱 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주행에서 코너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스트로크라고 하죠. 네. 움직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서 운전해야 돼. 만약에 가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이런 양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룰링인가? 아니요, 요거는 피칭이고 이제 뭐 좌우로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뒤뚱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 뭐 얘로다가 스포츠 주행을 할 일이 없죠. 사실 저는 없어요. 예. 저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특징을 만족하고 타요. 뭐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장거리 최근에 어디 갔었지? 강원도 횡성 네. 한번 갔다 왔잖아요. 소고기 먹으러 한번 갈 때도 이 차를 타고 갔는데 정말 편했죠. 네, 편해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525는 없는데 530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20년 차에도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큰 특징이고 얘는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요 정도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시트 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까지는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리고 도어 쪽에 이렇게 공조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좀 독특하게도 특징이죠. 도어 쪽에 실내 약간 공조기가 있어서 이게 실내 캐빈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지금 5 시리즈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맞아요. 3 시리즈보다는 조금 커요. 네. 뒷자리를 보면 좀 더 그래요. 뒤에 누가 타더라도 승차감 되게 좋다라는 평을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뭐 불편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거 이제 차값을 들어보면은 그 값에는 정말 좋다. 20년 됐다고 하면 그러면은 20년 됐는데도 이 정도면은 좋다. 그런 건 있지. 이 영상을 봄으로써 더 올드카에 관심 있던 분들은 구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인 차로다가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추천 안 드립니다. 메인 차로다가 타려고 하고 정말 내가 BMW 이것만 보고서 차값이 뭐 한 800, 500에서 막 500에서 막 다 모든 걸 영끌해 갖고 이거 사야지 그거 가서 뭐 기름값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절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차값은 500이지만 수리비는 100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수리비 1000만 원 나오더라도 내가 좋으니까 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사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물론 1000만 원 들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진 않았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들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정비에 대한 지식이 없고 관리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이거 그냥 뒤로 가기 누르고서 그냥 빽 하세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오래된 차더라도 내가 관리 유지하면서 애정을 갖고서 타겠다. 이런 차는 뭐 좀 불편하더라도 원래 그렇게 타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아이폰이 왜 쓰는 거야? 아이폰 왜 써? 불편하잖아. 근데 뭐 아이폰이 편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감성이 좋잖아. 대부분이.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은 좋잖아. 그런 것처럼 이 차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한 가지는 포기하고. 그렇죠. 근데 팀장님이야 뭐 정비도 가능하고 그쵸. 뭐 메인 카가 있으니까는 상관없는데 정말 저렴한 수입차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수입은 고정적이야. 근데 이거 너무 타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럼 아예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직접 정비할 거 아니면 타지 마세요. 직접 정비를 하면은 본인이 뭐 엔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리할 수 있다라고 할 마음이 있고 한데 뭐 정말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고정 수익이 200에서 300까지는 안 돼. 네. 근데 뭐 내가 뭐 차량을 이제 관련된 뭐 관리비 유지비나 이런 거를 정말 한 달에 한 2-30만 원 이상은 내가 못 들어가 투자가 안 돼. 그러면은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올드카나 레어한 차량들을 타는 분들, 수입차 특히 이런 거 타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보험식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놓는 게 낫죠? 그쵸. 응.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 대비해서. 많이 봐요. 한 달에 한 30에서 50 정도씩 적금 붙듯이 그냥 계속 그런 관리하는 통장에 따로 만들어 놓는 그쵸. 분들도 있고요. 돈 나갈 때를 대비해서. 보통 유부남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자기 용돈이나 뭐 신용카드 그 남아있는 그 한도로다가 꾸준히 이베이에서 뭔가를 계속 시켜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토리 모으듯이 계속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잖아. 그 차고에다가 막 자꾸 쌓아놔. 도토리 마냥. 그 한 번에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쓸지 몰라. 아, 내가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모아놔. 이게 내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다가 소모품 뭐 브레이크 패드부터 해갖고 뭐 심지어 타이어도 사놓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놨다가 나중에 내가 땅 고장났을 때 그때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나 이번에 이거 고장났는데 내 거 이거랑 바꿀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고 파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지금 뭐 그렇게 막 물건 사놓지 않아요. 저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예전에 뭐 다이아치 코펜이라든지 이런 거 탈 때는 부속을 막 정말 엔진 부속들 미리 나갈 것 같아 하는 것들은 미리 주문해버리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차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고 이 차량 구입하게 됐던 이유도 이 부속은 웬만한 중고 부속도 내가 전화하면은 하루 이틀 안으로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건 정말 지대한 뭐 그게 아니니까 그만큼 개체수가 많이 풀린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정말 레어한 차들을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근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어요. 고장나서 뭐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정비를 하지만 요즘에는 또 직접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맡겨놓고서 왜 그 시간이 저도 이제 할애가 안 될 때가 있어서 할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믿을 만한 곳에다가 그냥 맡기기도 하는데 뭐 그러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바로바로 작업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내가 꼭 정비를 해보고 싶다. 내가 좀 뜯어서 이게 내가 갖고 놀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해요. 정말 그냥 타보면은 타볼수록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좋다. 승차감이 너무 좋다. 좋다. 전기차의 그런 감성하고 테슬라 같은 뭐 그런 느낌하고 얘하고 다르잖아요. 네. 내연기관의 그 느낌은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맛에 이 차를 타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차값이 뭐 비싸다면은 비싼 건데 제가 이 차를 구입해갖고 모든 비용 여태까지 들어가면 돈 1,000만 원 안 돼요. 물론 그 가격에 국산차도 살 수 있고 뭐 다른 차들도 많이 살 수 있는데 이 정도 만족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차든지 뭐 새 차가 좋을 수도 있고 오래된 차가 좋을 수도 있어요. 빈티지한 게 좋을 수도 있고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본인을 만족시켜 주고 스트레스를 덜 주는 거냐,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차량을 보고서 구입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차들 사실 때 좀 생각하시는 게 누유누수 부분, 이거를 많이 방금 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놓친 거는 누유누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누유누수를 초보자분들은 거기에만 매여요. 누유누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엔진 상태와 미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체 상태도 봐야 됩니다. 엔진 미션만 보는 분들인데 하체 상태도 봐야 돼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사고나 이런 건 당연하고요. 침수 같은 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고 전기장치도 잘 봐야 돼요. 센서만 문제냐 아니면 센서가 아닌 뭐 그
모듈 문제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들이 누유 부분이나 누수 부분이에요. 누수는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지만 누유도 물론 화재로 연계되는 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5년 이내 차량들도요. 네. 워런티가 남아있는 차량들도 누유가 많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쵸. 뭐 그게 정말 크다면은 물론 화재로다가까지 갈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비를 해본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고객님들한테 편하게 설명해 드린 건 딱 하나예요. 김치통에다가 김치를 담아놨어요. 네. 김치 국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뚜껑을 닫아놨어요. 이거를 막 흔들어 봐. 10년을 흔들어 봐. 국물이 흐를 수는 있잖아. 그쵸. 그 고무 패킹 자체가 그치. 사그니까 그건 소모품이잖아요. 그치. 그냥 그거가 그 압에서 막 흔들다 보면 압이 생기잖아. 그 안에 내 압이라는 게 생기잖아. 생기면은 온도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그 패킹 실링이 그 오링이라고도 하고 가스켓이라고도 하고 그 그쵸. 부분에서 금속과 금속 사이에서 그 얇은 고무 실리콘 막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에서 조금 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아니냐 겉이냐 그거에 따라 수술 비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래된 차들 중에서 뭐 밸브 가이드 실이라고 이제 그 밸브 주변에 네. 스템실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걔네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밖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안으로다가 티가 나요. 연소실로다가 오일이 스며들면서 그러면은 연기가 흰 연기가 나요. 백연이라고 하죠. 네,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부속값은 얼마 안 돼요. 네, 그런 것들 오래된 차들을 고무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이 잘 볼 줄 모른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서 이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다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딜러분들한테 구매를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물론 정말 차를 잘 알지 않는 이상 개인 거래는 위험한 거죠. 그러면 직거래가 뭐다 어떻다 좋다 위험하다 나쁘다 좀 더 싸게 살 수는 있지만요 보장이 안 되죠. 민사입니다. 직거래를 해서 거기서 침수가 됐던 사고가 됐던 뭐 누유가 됐던 뭐 미션이 뭐 후진이 안 되던 앞으로 안 가던 바퀴가 한쪽이 빠졌던 뭐 했던 자기가 산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뭐 동산이잖아요. 자동차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동산이잖아요. 그 재산산자잖아요. 이거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물론 저 같은 사람들 중고차 딜러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뭐 커미션을 먹고서 수익을 발생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 그만큼 책임을 갖고 따라요. 그렇죠. 개인간 직거래 자신 있으면 하세요. 직거래로다가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직거래를 뭐 하지 마세요 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모든 책임을 져주는 거는 본인이지 그 판매자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직거래는 이게 딜러한테 구입을 해도 뭐 책임을 안 짓는 분들이 있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건 어디다가 호소할 수가 있어요. 네. 딜러하고 직거래의 차이는 그겁니다. 호소를 하고 그게 물론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개인간 직거래는 민사로다가만 해결되지만 중고차 딜러한테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 영향력이 좀 뭐 성능 보증 보험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고 뭐 정말 피싱을 당했다,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변제 구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올드카, 썩차, 독일 썩차, 꼭 독일 썩차가 아니더라고요. 미국 썩차도 있고 일본 썩차도 있고 국산 썩차도 있는데 이 썩차를 구입하신다, 각오는 하셔야 돼요. 차가 싸다고 해서 수리비가 싼 건 아닙니다. 수리비는 네. 독일차입니다. 이 차량은 그냥 딱 정의를 해드리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비싼 수입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 부속 가격도 책정이 돼요. 지금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차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살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뭐 차이는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영상이 좀 길었어요. 제가 좀 차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저래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훈 시장님이 편집을 알아서 잘 하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도훈 시장님 타고 있는 차 네. 도훈 시장님이 좀 리뷰를 좀 잘 해줄 수 있게끔 도훈 시장님 차를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제 개인차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매입해놨는데 내가 팔려고 샀는데 팔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차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차들 위주로다가 조금 상품용에 대한 그냥 그런 리뷰가 아닌 진짜 이 차량을 왜 타는지 어떤 사람이 타야 되는지 이런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유익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현주한 유모차TV 현주환이었습니다. 노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